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엠비엔골드 김영윤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니저님 좀 보합권에서 지수가 등락을 하면서 불안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네. 있어요. 사실 뭐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이렇다 할 호재거리가 사실 좀 그렇죠. 시장에 좀 부재한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네. 뭔가 이게 좀 이슈가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종목 대응하는 게 조금 재미없는 네. 그런 시장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부터 이제 시작된 단기적인 이제 조정, 바닥 대비해서 한 7, 8% 정도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다가 2, 3% 정도 지금 되밀리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도 거의 비슷하게 기술적인 이제 조정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 뭐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 FOMC는 불확실성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일각에서는 또 기준금리 100bp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만 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연준 내부적으로는 요번에 이제 한 번의 금리 인상 이제 상단을 0.75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100bp 금리 인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오히려 12월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은 네. 12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0.5를 올릴 거냐 아니면 7으로 0.75로 올릴 거나. 5번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 하느냐. 네. 그게 이제 변수가 좀 될 수 있지만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는 불확실성이 거의 없거든요. 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 오히려 이제 통화정책과 관련된 긴장감은 오히려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단기적인 이제 조정 이후에 뭔가 이제 시장을 좀 들어올릴 만한 모멘텀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바닥을 우리가 이제 다진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 특히 오늘 우리 시장은 좀 금요일이잖아요. 뭐 주말을 앞두고 약간 이제 소강 상태로 시장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이런 좀 지루한 구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네. 다음 주에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좀 대응하는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불금 보낼 수 있는 종목 잘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라운딩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의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코스는 어떻게 네. 평가하실까요? 매니저님? 오늘 코스 상황도 제가 지금 2주째 파3홀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파3 네.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방금 전에 제가 이미 이제 배경에 대한 거는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실제로 뭐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웬만한 이제 악재가 나와도 시장이 이걸 이제 악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뭐 강원도 이제 채권 얘기 나오면서부터 네. 신용위기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좀 됐는데 그게 이제 일부 건설사들 뭐 부도라든지 이런 찌라시들이 막 좀 돌면서 시장에 이제 불안감이 좀 조장이 좀 됐었죠.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루머였다는 게 이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강원도도 이제 내년 1분기 때 채권이 이제 상환을 하겠다라는 거 이제 공식적으로 다 발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와 관련된 거는 얘기를 하면 그건 이제 가짜 뉴스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문제는 이제 환율이잖아요.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는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42원이 연중 고점이거든요. 42원 찍고 나서 거의 한 달째 고점을 넘어가진 않고 있다. 엔화 환율도 지금 150이 넘어가고 있고 위안화도 이제 7.2, 7.3 넘어가고 있고 파운드화도 이제 1.15, 뭐 1.1 밑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상당히 만들어졌고 빅스 공포 지수는 오늘도 2% 넘게 하락했거든요. 네.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위험 시그널을 가장 좀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환율과 그리고 이제 빅스 지수 자체가 어찌 보면 안정화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주 시장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FOMC의 회의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보다는 오히려 이제 통화정책 민감도가 완화되면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하지 못하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통화정책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3홀로 진단을 해드린 거고 채권 시장 이제 개입에 대한 이슈들이 있어요. 네. 일본도 이제 BOJ가 이제 채권 시장에 이제 개입을 했고 영국은 이미 채권 시장 개입했고 토러스 총리가 이제 45일 만에 물러났잖아요. 양배추보다 수명이 짧았다. 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영국의 이제 최단명 이제 총리로 기록이 좀 될 오명을 이제 쓰고 퇴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채권 시장 개입이 됐고 마지막 남아 있는 건 이제 미국이다. 미국. 네. 미국이 이제 국채 시장 이제 개입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재무부가 채권 시장에 이제 개입하는 시점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보면
중간 선거 끝난 이유다. 11월 8일 날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이제 예고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뭐 10년물 국채 금리 올라가고 뭐 이런 노이즈들이 조금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해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장 개입을 통한 이제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파3홀로 진단해드리면서 다음 주 시장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파3 좀 수월한 홀로 진단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한 줄 전략은 오늘은 뭐 사실 특별한 의미를 담은 건 아니고요.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골라야 한다. 그래서 오. 지수보다 강한 종목 이렇게 한 줄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시장이 부진한 와중에도 그래도 급등하는 종목은 또 급등하고 맞습니다. 또 모멘텀이 붙는 종목은 또 붙는단 말이죠. 그렇죠. 네. 테마가 워낙 빠르게 순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세의 연속성을 장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 네. 사실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면 미국에서 로블록스가 급등했다 그러니까 게임주 게임주. 올랐죠. 네. 근데 게임주 올랐다가 이게 이틀을 못 가고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컨텐츠 종목들 넷플릭스가 상승했다 그래가지고 A 스토리를 필두로 해가지고 장 초반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네. 그날 하루를 못 버티고 오후에 다 미끄러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원전 수주 제가 어제도 분명히 뒷북 치는 게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 폴란드 추가 수주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죄다 이제 하락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이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제 이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을 공략하는 종목을 찾아내기가 정말 좀 어렵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시장과의 이제 상관관계, 어찌 보면 우리가 베타 계수라고 하는데 이 베타 계수가 강한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이 오르거나 빠지거나 변동성이 조금 세게 나오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은 그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좀 해놓고 다음 주에 뭔가 이제 이슈가 부각됐을 때 한번 상승이 나오면 네. 그때 이제 차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하자라는 측면에서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라는 한 줄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수보다 강한 종목 꼭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라운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장 먼저 도착한 홀은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종목 리뷰홀인데요. 첫 번째로 리뷰해 볼 종목은 9월 26일 소개해 주셨던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네. 이 종목 굉장히 잘 가고 있던데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정말 나이스샷 홀인원이에요. 지금 네. 22% 수익률 챙겨가고 맞습니다. 있고 오늘도 좀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사실 저는 이제 한 16만 원 근처까지 한번 세게 한번 급등이 네. 나올 줄 알았는데 가다가 이제 조금 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오늘 이제 새로운 이슈가 이제 부각된 게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합작해서 투자한 에코프로 이제 EM이라고 하는 네. 회사에 양극재 회사 이제 공장이 준공됐다라는 소식.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양극재 공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삼성 SDI가 장중에 7%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 상신 EDP라든지 신흥 SEC 같이 이제 캔 어셈블리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도 동시에 이제 오늘 강하게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아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아니 공장 지었다라는 이미 작년에 합작 투자 얘기 다 나왔었고 네. 공장 준공됐다는 것 때문에 심지어 삼성 SDI가 이렇게 6% 7% 급등할 만한 재료인가 싶은데 이제 앞으로 양극재들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하죠. 양극재를 생산을 해서 삼성 SDI 쪽으로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삼성 SDI 입장에서는 배터리 이제 생산 캐파도 좀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삼성 SDI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도 제가 오늘 어제도 리뷰해드렸고 오늘도 리뷰해드리지만 한 15만 원 정도에서 차익을 일부 좀 챙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절반 정도는 이제 20%가 넘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좀 차익을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여전히 2차전지 소재 종목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 있기 때문에 네. 16만 원 정도 이제 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목표가로 16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넥슨 게임즈입니다.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나이스 김프로님 이글입니다. 이글 나이스 샷 지금 축하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또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네. 지난주 매수하셨던 분들은 11%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이제 요즘 시장에 10%면 정말 좀 큰 수익이에요. 그러니까요. 넥슨 게임즈가 어제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뭔가 이제 호재성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됐었죠. 신작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신작이 플랫폼에서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이 이제 나타났다 이러면서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는 상한가까지 이제 네.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중에 한 5, 6%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그래요. 게임주들이 이번 주에 이제 위메이드 그룹주들 위주로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죠. 네. 특별히 호재가 나와서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재료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대신에 기술적인 위치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낙폭 과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작은 호재 하나만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거든요. 넥슨 게임즈도 아직까지는 그런 논리로 보셔야 되고 신작 출시가 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넥슨 게임즈도 목표가 부근 뭐 15,000원, 16,000원 자리에서 차익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조금 이제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다음 주 중에 이제 16,000원 정도 목표가 근접을 하면 단기적으로 일단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 목표 주가 16,000원까지 많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니저님 종목들 리뷰해봤고요. 바로 다음 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고민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가장 먼저 들어온 사연은 바로 3833번 님입니다. 신성 ENG 가지고 네. 계시고요. 2,350원에 1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매니저님? 이 종목 조금 고민이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일단 저는 오늘 보기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다른 시청자님 종목으로 보기입니다. 교체하자. 매도하세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신성 ENG 저도 이제 몇 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내용은 정말 좋아요. 네. 실적도 잘 나오고 뭐 태양광 쪽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클린룸 맞아요. 사업을 이제 같이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미래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좀 태양광 쪽에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면 더 좋은 대안이 있잖아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네.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성 ENG를 태양광 쪽에 주목을 하셔서 매수를 하신 거라면 지금 추세가 오히려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 구간이라서 빨리 좀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조금 손실이 있긴 하지만 손절 매도를 해가지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을 사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분명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히 순환매가 한번 들어올 거거든요. 네. 그때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이라고 보기 때문에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보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들어온 사연은 2748번 님입니다. 성우 하이텍 가지고 계시고요. 5,240원에 비중 네. 10% 보유하고 계시네요.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손실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네. 일단 차트는 좀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오. 최근에 장대항복 만들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던 네. 종목이고 고점을 한번 만들고 약간의 이제 눌림목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이나 이제 교육을 해드릴 때 이런 눌림목이 들어올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거래량이다라는 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급등이 나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한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가 누를 때는 거래량이 이제 급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거래량이 팍 줄어들고 난 이후에 재차 이제 상승 파동이 들어올 때 좀 더 세게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제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주가는 조금 흘러내리고 있지만 거래 자체가 이제 미미하게 흘러내리는 거기 때문에 살짝 말 그대로 좀 눌러주는 눌림목을 이제 만드는 패턴이거든요. 5,100원 정도만 깨지지 않는다면 장대양분 만들고 올라왔던 이제 종가 위에 한 5,100원 정도 수준이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목표치는 한 6,200원에서 6,400원 정도 보시고 어차피 이제 성우하이텍은 뭐 내용도 좀 보셔야 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좀 기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자리니까 네. 6,200원에서 6,400원 정도 목표가 보시면서 단기 대응으로 수익을 한번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우하이텍 목표 주가 6,200원에서 6,400원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아쉽지만 종목 고민 해결은 여기까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대망의 마지막 홀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또 다시 흘러내리고 있어요. 네. 음전을 했는데 지수보다는 또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오늘의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캠트로스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래도 네. 나름대로 잘 움직여주고 맞습니다. 있는데 2차 전지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그렇죠. 계시네요.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오늘은 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종목을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주말에 이제 카카오가 이제 먹통이 되면서 정말 이제 전 국민들이 고생들을 좀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직도 지금 뭐 진상조사 하느라고 지금 국과수에서 조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이제 SK 쪽과 카카오 쪽이 막 입장이 워낙 좀 극명하게 좀 대비가 되면서 이게 약간 진실 게임으로 가고 네.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들거든요. 어쨌든 근데 사건이 일어난 이제 발단은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이었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화 문제, 이거 저는 정말 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비단 이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다행히 데이터 센터였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없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천만다행이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나면서 사실상의 이제 카카오 메신저 포함해서 모든 서비스들이 다 이제 먹통이 좀 됐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이제 미친 악영향은 정말 좀 심각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전의 문제로까지 넘어가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도로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전기차 대부분들이 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발화가 되면서 화재가 일어나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셨고 그러면서 인명피해까지 생기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업계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를 이제 증축을 해야 되는 이제 IT 업계 입장에서도 이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인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어떤 발화 문제는 이게 물리적인 결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너지를 이제 고농도로 이제 집적시켜 놓고 그걸 이제 충방전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열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증폭된 열이 발열이 되고 그게 이제 화재로 번지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이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물리적으로 분명히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배터리를 제조할 때부터 화재 차단할 수 있는 열폭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을 만한 소재를 분명히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전해액 첨가제라고 하는 거예요. 배터리의 이제 안전성 문제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배터리 셀 기업들이 이 전해액 첨가제 사용을 좀 늘리고 있다. 물론 이 전해액 첨가제가 들어가는 양은 정말 미미하지만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 전해액 첨가제를 쓰는 걸 좀 꺼려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배터리 단가를 많이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상황이 분명히 좀 달라졌다. 이 데이터 센터 화재 문제라든지 전기 자동차의 어떤 발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터리 셀 기업들이 이제부터는 먼저 이 화재 방지를 하기 위한 전해액 첨가제 쓰는 걸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구조적인 이제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캠트로스라는 종목이 수혜주가 이제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전량 이제 또 해외에서 이제 의존을 해왔던 양극재 바인더 사업도 이제 지금 추진을 하는 등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보통 이제 소재를 이제 첨단 소재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소재를 합성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영위하는 기업이었지만 기업의 색깔이 아주 빠르게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걸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강원에너지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발전소 플랜트와 관련된 종목이었지만 자회사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캠트로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재 기업으로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평가받아야 될 시점이 오고 있다. 올해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았어요.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 이제 전해액과 그리고 전해액 첨가제, 방금 말씀드렸던 양극재 이제 바인더와 관련된 매출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인식되는 내년부터는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종목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올해 실적 발표하는 걸 보시면 분기에 막 1,400억, 1,200억씩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까지 이제 이런 속도로 이익이 증가를 하면 오히려 에코프로 BM은 고평가된 종목이 아니라
저평가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번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목표 주가를 14만 원, 15만 원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성장성이 계속 나오면서 실적 숫자로 이제 증명되는 실적이 따박따박 이제 꽂히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캠트로스도 지금은 아직까지 실적이 조금 미미하지만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증가되는 내년부터는 사실상 이 종목도 오히려 성장주이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지금처럼 많이 밀려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다. 특히 이 종목은 약간 좀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한번 급등하기 시작하면 한 30-40% 파동은 쉽게 나오는 종목이니까 그런 타이밍을 조금 노려본다라는 측면에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7,4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바로 캠트로스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10,000원, 손절가 7,400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에로티 베큐움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며칠 전에 증권가에서 레포트 네. 나온 거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3분기 실적이 좋아서 아마 리포트가 나왔을 맞아요.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네. 제가 반도체 장비 종목 정말 오랜만에 지금 맞아요.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이나 뭐 TV 방송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장비나 소재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좀 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에로티 베큐움은 3분기 실적도 좋고 4분기까지도 실적이 더 좋을 걸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네. 수주 사이클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른 장비 종목들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새벽에도 미국 나스닥 지수가 또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 와중에 좀 강하게 상승 마감한 종목이 램 리서치라고 하는 장비 회사였어요. 네. 그리고 ASML도 지금 이틀째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받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워낙 이제 실적 우려 때문에 많이 빠져 있다가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고 나니까 바닥에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에로티 베큐움은 심지어 실적이 아주 좋을 거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라는 이제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트 열어보시면 주가가 진짜 좀 많이 빠졌거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니까 장비 소재 기업들도 동반해서 같이 조정이 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오늘 에로티 베큐움은 다른 장비 기업들하고는 확실하게 좀 차별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차별화되는 흐름의 이제 이유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로티 베큐움은 진공 펌프, 진공관을 먼저 가장 주력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이 회사가 왜 삼성전자에 이제 수혜주냐면 특히나 뭐 이 진공관, 진공 펌프는 미세 공정에 훨씬 더 중요한 이제 뭐 반도체 장비이기도 하고 미국의 이제 테네시 주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2공장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네. 2006년에 파운드리 1공장을 지을 때 텍사스 오스틴에다가 바로 이 에로티 베큐움은 미국 현지 법인을 지금 지어놨기 때문에 아마도 2공장 지을 때도 에로티 베큐움이 삼성전자로부터 계속 수주를 하지 않겠는가. 평택 3공장이나 SK 하이닉스 M16 공장을 지을 때 본격적인 이제 수주를 받기 시작하면서 다른 기업들은 불황이다. 지금 업황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분기 때도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100억 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4분기 때는 한 120억 정도 지금 나올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2020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 회사에 3자 배정 유증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에로티 베큐움의 지분 7.12%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이제 지분 관계가 있다 보면은 수주 사이클도 이제 계속해서 삼성전자로부터 많이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의 모멘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1,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9,000원 정도로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바로 LOT 백캠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주님,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네. 많으실 것 같은데 주말에도 쉬지 않고 또 공개 방송 맞습니다. 이어가신다고요. 이런 고민되는 부분을 좀 네.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고 평소에는 제가 종목 진단을 또 못 해드리기 때문에 내일 이제 오전 8시에 세러데이 이제 주식 상담쇼에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드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10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해드릴 거거든요. 네. 재은 아나운서와 제가 이제 옷만 바꿔 입고 내일 그대로 이제 방송을 진행해드릴 네. 거예요. 내일 아침 8시 방송 많이들 보시고 10시 무료 방송도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